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협상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꾸미는데 능숙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협상을 싸움이나 전쟁처럼 이기지 못하면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바탕에는 협상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고정관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10개 중에 한 사람이 6개를 가지면 다른 사람은 4개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과를 원한다면 이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정해진 네모칸 안에서 누가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로 승패를 결정짓는 땅 따먹기 게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과 10개를 나누는 협상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한두 개 양보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바나나를 얻어내는 게 훌륭한 협상이죠. 만약 나도 사과를 좋아한다면 이번엔 내가 4개를 가지고 다음번엔 7개를 가지기로 합의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협상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인데요. 협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과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의 승패 대결로 접근하면 성공적인 협상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의 이익이 곧 내 손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겼다고 잘한 협상이 아니고 졌다고 반드시 잘못한 협상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겪게 된 협상에서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돕기 위해 여름철 백사장에서 놀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 손에 더 많은 모래를 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최대한 많은 양의 모래를 잡고 주먹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기는데 급급한 친구는 흘러내리는 모래를 지키려고 주먹을 더욱 세게 쥐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모래는 손 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느슨하게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기는 힘을 빼고 있는 친구에게로 넘어가죠. 협상은 모래를 많이 쥔 사람이 이기는 게임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주먹을 꽉 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권유하고 강요하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은 저항하게 됩니다. 주먹을 풀고 마음을 열면 상대는 저절로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협상의 묘미입니다. 당장은 이득으로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물값 인상 협상에서 이겼다면 당장에 돈을 좀 더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우리 가게에 물을 사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을 밥 먹듯 하는 외교관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 신문에 실렸던 최장수 대사 기록을 가진 김하중 전 주중대사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는 말로 승리하면 안 된다. 내가 승리했다. 이번에 외교를 잘했다고 떠들면 안 된다. 상대방이 외교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외교는 승부가 50대 50이 돼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51대 49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외교뿐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곱씹어볼 얘기입니다. 협상은 상대가 51대 49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이유는 바로 거의 모든 협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협상을 대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보하라는 말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리는 잣되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협상.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터득해야 할 진정한 협상가의 모습입니다.